불고 튀는 정치 토크 정치 펀치.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 이어갑니다. 정치권의 강펀치를 날려주실 권오연 국민의힘 미디어 범죄단장,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치 펀치. 펀치를 막 날릴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있어도 뭐 여기저기서 펀치가 날라와서 아마 여당은 지금 거의 그렇기 상태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기 상태요? 얘기해 주세요. 이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 들으시고 어떠셨는데요? 이거를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우길 수가 있을까요? 뭐 명백한 공천 개입이죠. 근데 이거를 일부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 신분이 요구되는 죄명을 갖고 취임 몇 시간 전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공직선거법상에는 다른 처벌 조항도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는 공천 심사에 관한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거기 때문에 네. 업무방해죄는 무조건 되죠. 범죄예요. 네. 아니 그거 말씀하시죠.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어제 이제 공개되는 시간 순서를 한번 좀 보면 아침 이맘때부터 이제 공개한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제 9시 반에 민주당에서 이제 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실제 이제 9시 반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날 오후 바로 사세행위라고 표현하죠. 이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거기서 고발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 행동 과정을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보면 미리 이제 지금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일단 공개를 하고 이제 고발이 들어갔는데 막상 이제 저희가 이제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법리상으로는 지금 오히려 이제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거랑은 달리 이제 좀 이게 죄가 되느냐 구성요건 해당성은 없습니다. 뭐냐면 공직선거법상 사실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게 57조의 6 뭐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해당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막상 그 규정 57조의 6 1항을 보면 1항 단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 경선에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용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에 관련돼 있는 공직선거법상 60조 1항 4호의 단서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만 정당법 22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용된다는 얘기인데 막상 정당법 22조 1항 1호 단서에 보면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등등에 대해서는 이게 발기인 및 뭐 당원의 자격이 허용이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따른다면 이게 공직선거법상 뭐 이게 문제가 되려나 그런 부분이나 그리고 하나 더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22년 5월 10일 날 사실 이제 대통령 취임이 일어나는데 5월 9일은 당선인 신분입니다. 당선인 신분에 관련돼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무원으로 준용한다 이런 규정이 없을 뿐더러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제 민간인 신분이고 과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보면 그때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탄핵 사유로 볼 수 있느냐. 당선인 신분에 한해서는 이거는 탄핵 사유로 볼 수 없다. 그때 당시에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는 사실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직선거법상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당내 경선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예요. 이게 무슨 경선 운동을 했어요? 윤석열 당선자가 김영선 후보의 경선 운동을 한 게 아니잖아요. 선관위에서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 좀 줘라 하고 콕 찍어서 준 거잖아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상에는 공무원이든 아니든 신분을 요구하지 않는 공천과 관련해서 어떤 대가적 거래가 있으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명태균 씨가 대선을 준비하면서 81차례 돌렸다는 여론조사 비용 3억 7천만 원을 돈을 받으러 올라가더니 돈은 안 받아오고 공천을 받아왔더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조항은
대가성만 인정되면 무조건 처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나라 업무 방해죄의 구속 요건 뭐 한번 말씀드리면 예. 아, 전직 그러니까 검사. 이게 지금 법률 무슨 야.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닌데 예. 이게 업무 방해죄가 안 된다는 얘기를 자신 있으면 한동훈 대표가 한번 해보세요. 한동훈 지난 대표까지. 정부에 이른바 적폐 수사하면서 이거 다 업무 방해죄로 기소하고 징역 보내고 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당시 검사하고 한동훈 검사니까 이런 행위가 정당의 업무 방해죄가 안 된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그 재밌는 거는 네. 사실 이게 당시 2022년이면 이준석 당대표 네, 그 계실 얘기도 나왔어요. 때였거든요. 예. 사실 이제 뭐 이준석 당대표 윤상현 공관위원장. 네, 그때 당시였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업무 방해였다라고 한다면 오. 이준석 당대표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겠죠. 이게 뭐 업무 방해였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거고. 근데 이게 그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윤상현 의원께서 이제 당시 절차 거쳐서 했다.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한 점 뭐 오해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야기 나온 거 보면 이게 좋은 얘기를 한 거지 뭐 이게 전화 왔는데 나쁜 얘기를 할 수 있겠냐. 뭐 이렇게 덕담을 한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실제 그 절차 시스템에 따라서 당시 이준석 당대표 있을 때 만든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공천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 미쳤다고 뭐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이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느냐. 그거는 그 사실 이제 평가 과정에서 그 자료들을 까보면 또 되지 않겠습니까? 윤상현 의원은 아니 언제부터 지금 여권에서 이준석 의원에 대한 그런 무한 신뢰를 갖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신뢰 받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제 대통령실의 해명도 그렇고 국힘의 지금 뭐 변명도 그렇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거짓말쟁이를 만들어버려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목소리로 공관위에서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좀 줘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관위가 보고한 적도 없다고 그러고 완전히 윤 대통령을 스스로 앞장서서 여권에서 거짓말쟁이를 만들고 있으니 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그 한동훈 대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동훈 대표는요. 그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을 안 하고요. 막 옆에서 의원들이 카메라 이렇게 치우라는 식으로 한마디도 안 했죠. 예, 한마디도 안 했는데. 왜냐면 잘 알거든요. 본인이 이거 뭐래죠? 범죄가 된다는 거.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저는 범죄가 된다기보다는 지금은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네. 그리고 이게 업무 방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업무 방해가 되는지 그냥 지금 변죽만 울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뭐 개입을 했다더라. 근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대화의 당사자인 명태균조차도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다더라 뭐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만 들리는 거고, 그리고 하나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게 명태균 본인이 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내용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통비법 위반이잖아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깐 분조차도 사실 이게 적법한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국민들이 이제 의혹을 해소하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까셨는데 이 제공한 분은 뭐 그분 스스로도 지금 뭐 이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절차에 따라서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뭐 적법하게 뭐 동의하에 이제 녹음을 하신 건지 그것조차도 지금 확인은 안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내용을 앞뒤 다 잘라버리고 딱 그 부분만 그 자극적인 내용을 깠는데 가장 자극적인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이 이상 더 자극적인 내용이 더 나올 게 뭐가 있을까? 라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뒤 자르지 말고 이 시간 순서대로 한번 다 되짚어 보자고요. 5월 2일 날 명태균 씨한테 김건희 여사가 전화해서 김영선 공천 걱정 마시라. 선물이다. 이른바 옛다 공천 전화를 명태균 씨가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을 비롯해서 이른바 YK 이니셜로 언급됐던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5월 9일 날 이른 시간에 명태균 씨가 영부인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러니까 영부인이 옆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몇 시간 앞둔 그 당선인한테 오빠 뭐 이거 하나 해결 못해서 명 선생님이 아침 일찍부터 전화하게 만들어 오빠 대통령 자격 있는 거야 하고 닥달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하고 통화가 이루어지면서 공관위에서 들고 왔길래 나는 김영선이 좀 줘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명태균 씨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가 끊겨요. 그다음에 바로 영부인이 명태균 씨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윤상현이한테 전화했다. 걱정 마시고 내일 취임식 오시라. 그리고 5월 10일 날 명태균 씨가 대통령 취임식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하고 같이 참석한 이후에 그날 오후에 김영선 후보 공천 확정 발표가 납니다. 여기에 무슨 거짓이 있어요? 그 또 재밌는 상황을 네. 좀 보면 어제 그 기자님들한테 이런 장면이 포착되지 않습니까? 텔레그램 그 사진이 이제 등장하는데 국제신문에서 이제 뭐 단독 보도를 했는데 예. 그 뭐 제목이 민주 윤 명태균 이어 이준석 명태균 녹음도 확보 추정이라고 하면서 김상호 전 이재명 대표 공보 특보단장이 네. 그 더불어민주당 쪽 모 의원님한테 이제 보낸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파일명이 뭐 그 윤 대통령하고 뭐 명태균하고 또 있지만 녹음 파일명에 이준석 명태균 대화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에서 이 내용도 한번 좀 까봤으면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실제 뭐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 지금 그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도 뭐 이런 뭐 타당한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 내용의 경과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준석 당시 당대표하고 명태균 씨하고 뭐 그 주고받은 그 내용도 좀 봐야 이제 종합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냐. 아니 그것도 공개하겠죠. 예, 그리고 공개하라고 명태균 씨가 하세요. 지난 그 10월 21일자인가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명태균 씨가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앞두고 네.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에 전략 공천하는 대가로 김지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오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명태균 씨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언론 보도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게 오히려 당사자는 그 이준석 당대표 당시 당대표랑 이야기를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3자인 지금 녹음 파일 제공한 그분께서 오히려 뭐 이거 그냥 윤통하고만 이제 뭐 대화한 거 그것만 까다 보니 이게 사실관계가 왜곡돼 있는 부분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이제 네. 더 나오는 이야기들을 살펴봐야 이게 종합적인 그때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종합적인 그 조사가 필요하겠죠. 뭐 그 필요한지는 이제 봐야 아니 되지 종합적으로 않겠습니까? 살펴봐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수사를 해야죠. 수사 근데 받아야죠. 지금 당사자들이 네? 오히려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 대화 당사자였다라고 하는 그 대통령께서는 뭐 어제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뭐 이게 여러 수천만 명 이제 축하 인사 전화 오는 내용인데 그건 내가 다 어떻게 다 기억하냐? 이게 녹음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뭐 모르는데 그리고 덕담한 건데 그런 이야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니 아닙니까? 녹음되는지는 모르고 당연히 통화했겠죠. 녹음되는 거 알면 그렇게 얘기를 안 했겠죠. 명백한 범죄 증거를 남겼을 리가 없으니까. 어쨌든 근데 이게 근데 그 범죄라고 목소리가 그러면 예. 그 목소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아니고 그놈 목소리예요. 그러면? 아니 딴 사람 목소리예요? 윤통의 그 대통령의 목소리였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보통 사람이면 이제 전화 왔는데 예를 싫은 이야기를 하시진 않을 거고 그리고 이게 범죄라고 추정을 하고 보면 진짜 뭐 범죄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때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당사자는 기억을 못 하고 어제 이제 나오니까 그때 그 상황이 이제 수천만 명 네. 중에 수천 명 중에 뭐 이제 축하 인사였는데 이제 그런 얘기 하니까 또 뭐
그 답변이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가 공천 개입이 아니고 범죄가 안 되면 왜 윤석열 당시 검사하고 한동훈 검사는 공천 개입으로 그렇게 다 잡아넣습니까? 그거 딴 사람 예. 저 수사 본인들이 할 때는 이거는 공천 개입이야 그래갖고 여론조사 돌린 거 그리고 공관위 구성에 관여했다고 다 잡아놓고 이거는 한 사람을 콕 집어서 김영선이 공천 줘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공천 개입이 아니라는 변명을 하는 게 너무 구차하지 않나요? 근데 의원님 오히려 법조인 그 출신이시니까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잘 아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그 상황은 대통령 신분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이거는 뭐 사실 어제 이제 다들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당선인 신분이라고 하는 그 미묘한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당선인 신분에서도 이게 실제 개입이 이루어졌는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 이제 정무수석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 상황에 대해서는 뭐 이게 통실의 그 조직 보좌진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 전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보좌진이 알겠습니다. 왔다 갔다 안 했죠. 당선인 본인이 직접 지시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왜냐하면 뭐 계속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좀 지켜보고요. 또 이 부분은 다음 주에도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요. 특별감찰관 표결 뭐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모았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요. 중진 회의를 주재한 뒤 당이 분열과 갈등 양상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뭐 특별감찰관 얘기도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변하는데요. 글쎄 국민 대부분의 반응은 아마 그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지금 특별감찰관이 뭐 대수라고. 한동훈 대표한테 말씀하시는 아니, 거예요? 특별감찰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속속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거는 이게 감찰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건 수사의 대상이고 처벌의 대상이지. 아니 특별감찰관 뭐 뒤늦게 이제 와서 뭘 임명하려고 해요. 특별감찰관은 다음 정부에서 임기 시작과 동시에 특별감찰관도 임명해서 깨끗하게 시작하는 게 맞고 이 정부는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하세요. 문재인 정부 때도 임명을 안 했는데 그렇죠. 이걸 아예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임명도 안 하고 지금 몇 년째 예산만 쓰고 있는데. 특별감찰관 자체를 안 두는데 뭐 거기에 어떤 예산이 낭비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지적됐던 문제들이에요. 특별감찰관은 사실은 필요하죠. 권력의 심장부인 대통령실에서 권력 남용이 이루어지지 않게 견제하는 특히 특별감찰관의 주요 감찰 대상이 대통령의 배우자를 비롯한 사촌 이내의 친인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형제 자매나 뭐 사촌 이내에 가까운 친인척들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권 개입한다든지 뭐 공천에 개입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지금 이미 밝혀지고 있는 이런 사태에서 특별감찰관은 그다지 무게가 실리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이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특별감찰관. 뭐 이게 그 국민의힘 내에서도 좀 이게 찬반 여론들이 좀 그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딱 그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 특별감찰관이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이석수 전 감찰관 이후로는 지금 임명이 안 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임명을 하자 그리고 당시 야당이었던 그 뭐 국민의힘 전신 뭐 자유한국당 뭐 이쪽에서는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통령이든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뭐 이게 누구 추천을 한 단계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는 해볼 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왜 이걸 하지 않았느냐. 과거 이제 그 기사를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1월 달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어쩐 일인지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 측근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여론의 문매를 맞는 거를 바라보는 게 오히려 더 재밌다. 그리고 당시 그 1월 달에 그 뭐 민주당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1월 달에 그 뭐 민주당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1월 달에 그 뭐 민주당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1월 달에 그 뭐 민주당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1월 달에 그 뭐 민주당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1월 달에 그 뭐 민주당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1월 달에 그 뭐 민주당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1월 달에 그 뭐 민주당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1월 달에 그 뭐 민주당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1월 달에 그 뭐 민주당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1월 달에 그 뭐 민주당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1월 달에 그 뭐 민주당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1월 달에 그 뭐 민주당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1월 달에 그 뭐 민주당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1월 달에 그 뭐 민주
김건희 여사가 계속 이제 사고 치는 게 더 재미있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방치하는 거를 네. 전략적으로 정략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추천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특검을 그렇다고 또 배제를 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특별감찰관이 추천이 되고 나서도 또 다른 이제 특검을 하자더라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은 예. 특별 예. 검사가 예. 필요한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이 소식은 또 다음에 전해드리고요. 네. 지금 윤관석 전 의원이 돈봉투 의혹 문제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민주당 안에서의 돈봉투 연루된 의원들 어떻게 될까요? 뭐 사법 처리되고 네. 잘못이 큰 사람들은 징역 살아야죠. 뭐. 그래요? 예. 결론이 그겁니까? 아 그렇죠. 영향 어떻게 될까요, 파장? 네, 뭐 일단은 윤관석 의원께서 이제 첫 바다를 맞았으니까 그 분들과 연관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확정된 대법원 판결 자체가 또 다른 이제 그 뭐 확증을 주는 네. 그 사실상의 이제 정황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다른 이와 관련돼 있는 그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뭐 향후 수사가 이루어지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강하게 이제 수사가 이루어질 거고 네. 지금 재판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 진행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실제 받았다더라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또 다른 또 뭐 유죄의 뭐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앞두고 어떤 당대표 후보를 좀 뽑아달라라고 돈봉투를 돌리고 그 돈봉투를 받은 사람들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그리고 주범은 당연히 징역 가는 거고 이제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확정됐으니까 복역할 일만 남은 거고 또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누구 공천 줘라 이렇게 콕 찍어서 공천 개입한 사람도 사법 처리돼야 되는 거고 언젠가는 뭐 죄값을 받아야죠. 오늘 굉장히 목소리 힘이 넘치시네요. 정치 퍼즐막 계속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검찰이요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1심 재판부가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 가운데 일부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사례금이라고 인정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재명 대표 1심도 영향을 미칠까요? 변호사님 얘기 듣고 드릴게요. 예, 이재명 뭐 민주당 대표의 네. 그 이번 달이 가장 그 핫한 달인 것 같습니다. 1월 15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선고가 있고 25일 그 위증교사 관련돼 있는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그에 이어 이게 대북 송금 쌍방울 뭐 요 관련돼 있는 사건이 지금 수사 진행 중인데 수원지법에서 1심 1심 되고 있죠. 기소됐죠. 예, 기소돼서. 일부는 기소가 되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네.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또 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근데 일단 이 지금 그 검찰에서 이만큼 또 이제 뭐 구형을 높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검찰에서 자신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리고 네. 그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법원 또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아마 판결이 내려질 거고 이것 또한 지금 방금 전 뭐 윤관석 전 의원 사례처럼 또 다른 이제 뭐 유죄로 볼 수 있는 뭐 그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 이재명 사건에서 좀 더 이제 뭐 그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확인이 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1심 끝난 이후에 항소심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항소심도 이미 막바지까지 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부터 물론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은 이제 앞으로 시작이 돼야죠. 이번 달에 선고가 남은 거는 대북 송금 사건이 그건 아닌 아니죠. 다른 사안과 네.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하고 위증교사 사건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이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스템으로 움직일 것이고 네. 야당에 대해서만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는 뭐 당연히 작동해야 되지만 여권의 권력의 심장부에 대해서도 사법 시스템대로
작동이 돼야 그게 법치 국가죠. 그래요. 여야 모두 그럼요. 잘못된 게 있으면 법적인 처벌을 죄 받아라. 지은 자 처벌 예.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참시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야당이 그거 주로 야당에서 하는 네, 얘기인데. 야당에서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힘있게 펀치 날려주시네요. 두 분 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권오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